함께하는 공유 경제와 착한 사회적 경제. 무한 경쟁 시대. 경쟁력, 스펙 쌓기, 국제금융 위기, 남들보다 위에 서기, 노력, 헬조선. 이 단어들은 현재 우리 사회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경쟁하고 서로 밀어내야 살아남는 시대라고 하죠. 이러한 시대에 함께 살아가기 위해 경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일수록 함께 나누고 공존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함께하는 공유 경제와 착한 사회적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학습 목표 1.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가 필요한 이유를 말할 수 있다. 2.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위해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시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생각하는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 봐, 선생님이 재미있는 걸 주셨어. 뭔데? 죄수의 딜레마라는 거야. 게임이야? 한번 해보자. 우리는 공범이고 함께 죄를 지었어. 게다가 둘 다 용의자로 체포된 상황이야. 그런데 경찰이 조건을 거는 거야. 우리는 서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에 경찰이 한 명씩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네? 맞아.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징역 2년. 둘 다 서로의 죄를 자백하면 징역 7년이야. 그런데 내가 자백하고 다른 쪽이 자백하지 않으면 나는 징역 1년, 자백하지 않은 상대방은 10년을 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둘 다 자백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둘 다 2년 징역을 살게 되니까. 그렇지. 하지만 서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받게 되면 내가 자백할 경우 1년만 살 수 있다는 생각에 자백해버리고 싶어지는 거지. 둘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거네? 그런데 서로 더 나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지. 둘 다 자백을 거부하면 2년의 징역이지만 서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자백하면 둘 다 7년의 징역을 살게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신 걸까? 그러게. 선생님께 여쭤보자. 선생님. 죄수의 딜레마는 풀었니? 둘 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게 되면 서로 나쁜 결과를 갖게 된다는 걸 설명하는 건가요? 그게 오늘 배우는 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죄수의 딜레마를 풀고 서로 최소한의 징역을 살게 되는 방법이 있단다. 어떤 방법일까? 서로 이야기해서 자백하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보면 서로 자백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요. 맞아. 둘이 이야기해서 약속을 하면 이 딜레마는 풀어낼 수 있어. 하지만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시작되면 딜레마는 풀어낼 수 없단다. 내가 자백을 안 했는데 저쪽에서 자백을 해버리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하면 둘 다 자백해버리게 되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겠네요. 약속이 바탕이 되어야 서로 성공하는 전략이에요. 맞아요. 이런 죄수의 딜레마는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 데 쓰일 수 있답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서로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다 망하는 건 말인가요? 세계대전 후에 서로 군사 경쟁을 했어요. 대표적인 사례일 수 있겠네요. 또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경쟁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올리기 위해 물건의 가격을 높이다 보면 팔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하, 서로 깨끗하게 살겠다고 자기 나라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다 같이 지구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자원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을 서로 많이 쓰다 보면 금방 동이 날 수 있어요. 맞아요. 우리 두 학생이 오늘 배울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에 관한 것을 벌써 파악했다고 봐도 되겠어요.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한번 알아볼까요? 여기에 적힌 단어를 살펴보고 공유 경제가 무엇인지 대답해 볼까요?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나누어 쓰는 것을 말해요.
그러면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네요. 공유 경제가 물건을 나누어 쓰기만 하는 것은 아니네요. 서로가 가진 능력을 나누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우와, 그러면 나눌 수 있는 것이 아주 많아져요. 맞아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공유 경제를 발전시키기 아주 좋은 환경에 놓여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가 아주 많으니까요. 서로 어떤 것이 필요하고 무엇을 나누어 쓸 수 있는지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것부터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함께하는 활동까지 정말 다양한 것을 함께할 수 있어요. 자신이 필요하지 않게 된 물건을 나눌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은 바로 아름다운 가게입니다. 아름다운 가게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가게는 관계와 순환, 그리고 작은 실천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 경제를 실천하는 기업입니다. 과도한 소비로 인한 환경 파괴와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로가 서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나누자는 운동에 앞장서고 있죠. 쓰지 않는 물건을 나누는 거군요. 기본적이면서도 꼭 필요한 공유 경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물건을 받아 새로 분류하고 옷은 세탁하는 등 잘 선별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유 경제 기업이죠. 다른 기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공유 경제 사례를 살펴보니 공유 경제가 어떤 것인지 알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많은 공유 경제를 위한 기업들이 있는 줄 몰랐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공유 경제를 이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생기고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사회적 경제는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사회적 경제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공유 경제는 이해하기가 쉬웠어요. 서로 필요한 것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사회적 경제라는 말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은 기업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목적을 잇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무슨 뜻이죠? 기업이라는 것이 생긴 이유는 자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사회를 생각하다 보면 이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 여기에서 처음 생각했던 죄수의 딜레마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기업의 성장이 곧 나라의 성장인 것처럼 생각하며 기업의 이윤 추구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회의 문제 따위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자 기업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그래서 사회적 문제에 관심을 갖는 기업들이 생겨난 것인가요? 빅 이슈라는 잡지를 알고 있나요? 한번 살펴봅시다. 잡지를 만드는 회사인가요? 잡지를 만들고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판매하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직업을 갖지 못했던 노숙인이에요. 잡지는 어떤 내용인가요? 왜 노숙인이 판매하나요? 잡지의 내용은 재능 기부로 만들어지고 연예 기사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을 소개해주기도 한답니다. 노숙인이 판매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맞아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노숙인들이 지하철역 입구에서 빅판, 빅이슈 판매원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하철역 입구에서 이 잡지를 판매하시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땐 무슨 잡지인지 몰랐어요.
영국에서 시작된 빅 이슈는 사회에서 한번 낙오되었던 노숙인들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의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잡지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하죠. 독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데 기부한다는 의미도 있고 잡지도 읽을 수 있어요. 판매 수익금은 기업과 노숙인이 나누어 갖게 되는군요. 그 밖에도 공정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가 생겨나기도 하고 기존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보청기를 판매하는 딜라이트 보청기라는 회사도 있어요.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기업이라니 멋져요. 장애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나 노인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도 사회적 경제를 지원하는 기업인가요? 맞아요.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의 고용이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도 많이 있죠. 공유 경제와 함께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회적 기업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의 사례를 보았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이야기해볼까요? 사회적인 문제를 함께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업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윤을 내기도 해요. 그런데 작은 가게도 지속되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사회적 문제까지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하면 더 힘든 상태가 되지 않을까요? 공유 경제나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기업을 도와주어야 사회와 기업이 함께하는 협동이 실천될 것 같아요. 지역사회도 함께 도와야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의 사회적 경제를 돕는 기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키우기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답니다. 서로 돕기로 약속한다면 사회 문제도 함께 해결하고 기업이 유지될 수도 있겠어요. 그래요.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려면 사회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협동조합이나 클라우드 펀딩 등으로 서로 공유하고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답니다. 학습 정리 1.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실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공유 경제를 실천하는 기업의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3)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기업은 어떤 일을 하나요? 이것은 어떤 기계일까요? 잠시만요. 알 것 같아요. 물건을 뽑는 자판기예요. 가운데 컴퓨터가 달려있는데요? 크고 작은 상자가 있고 오늘 함께 보았던 공유 경제와 관련이 있답니다. 아하, 물건을 넣어두면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계의 이름은 스왑-오-매틱이랍니다. 물건을 넣어두고 기부하거나 받을 수 있어요. 이메일로 사연을 남길 수도 있고 물건을 교환하기도 한답니다. 신기한 나눔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멋진 아이템을 생각해 볼 차례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기업을 찾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모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은 죄수의 딜레마에 나오는 죄수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니랍니다. 우리도 지구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협력과 공유를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사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